이번 영상에서는 LS산점 PL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LS산점 PLC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산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산 PLC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LS산점 말고도 다른 중소업체들이 PLC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LS산점이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이제 PLC 관련된 또 산업 자동화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름도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LS산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LS산전이란 이름도 최근에 와서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변경된 이름으로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프로모션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 PLC를 배울 때, 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죠. 보통 공업계 고등학교에 주로 이제 자동화 시스템과 또는 메카트로닉스과 전통적으로는 두 학과 쪽에서 이제 이 PLC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계과 또 뭐 전기과 심지어는 뭐 전자, 정보통신 이런 과에서도 이제는 PLC라고 하는 놈을 배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PLC를 이용을 해서 산업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PLC를 다룰 줄 아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과거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이제 시중의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이제 구형 PLC에 해당하는 마스터 K 또는 글로파라고 하는 이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PLC 교재들이 있고요.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물론 단종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관련된 학생들이 배우고 있던 교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전에 단종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새로운 시리즈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GT하고 XGB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XGT는 또 크게 뭐 XGK, XGI 또 XGB 같은 경우는 XBC, XEC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PLC 메이커들마다 각각의 어떤 시리즈명을 가지고 있고 그 시리즈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뭐 CPU라든가 어떤 모듈들이 종류별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LS산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제품군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XGT와 XGB로 일단 나누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PLC의 형태를 가지고 먼저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XGT로 나누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형태로 지금 PLC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형태는 이 뒤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 베이스 라고 하죠. 베이스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이런 모듈들을 꽂을 수 있는 슬롯들이 다 꽂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PC로 얘기하자면 메인보드에 해당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위에다가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파워 모듈, 일반적으로 220V 전원을 받아서 이거를 이 PLC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5V라든가 또는 뭐 24V라든가 이런 전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파워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파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CPU라고 하죠. CPU. 그래서 이 CPU 안에 또 뭐 램과 롬과 이런 것들을 모두 내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붙어 있는 것들은 뭐 디지털 입력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또 기타 통신, 그리고 이제 뭐 모션 제어, 뭐 온도 제어, 이런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별로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꽂아서 PLC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XGT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GB 시리즈는 컴팩트 타입인데, 이 컴팩트 타입은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고 있고요. 이 작은 사이즈에 입력 몇 개, 그 다음에 뭐 출력 몇 점, 우리가 이제 보통 PLC에서는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수, 이제 포인트를 의미를 합니다. 포인트. 하나의 비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몇 점, 출력 몇 점, 이런 정해진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PU가 당연히 내장되어 있고, 또 여기에 바로 AC 전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또는 DC 전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컴팩트하게 구성된 형태죠. 물론 이런 컴팩트한 모델들도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확장 모듈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력이 더 필요하다면 입력 모듈을 더 추가하고, 출력 모듈이 필요하다면 출력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기능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XGT 시리즈가 보통 중대형 규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XGB 시리즈는 보통 이제 소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능의 차이, 또 사용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XGT, XGB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XGK와 XGI, 또 XBC와 XEC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조금 더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입니다. 프로그램 방식. 그래서 이제 조금 교육 현장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CPU를 딱 봤을 때 이 CPU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해당하는 PLC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명령어 방식, 또 하나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국제 표준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요 차트 뒷부분에 PLC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XGK와 XBC, 요놈들, XGK와 XBC, 자, 요놈들은 소위 말하는 그 PLC의 어드레스를 얘기할 때 P0, P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PLC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스위치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내겠습니다. 스위치를 가지고 PLC에다 이렇게 입력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 스위치의 단자가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이 포인트마다, 각각의 포인트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연결된 어떤 신호가 온이 됐다
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주소입니다. 즉, 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주소, 또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센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핀의 주소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 핀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P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16진수 단위로 가기 때문에 P9번까지 간 다음에 P, A, P, B 쭉쭉쭉 가서 P, F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P10, 그 다음에 P1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 P20, P21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어떤 어드레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P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인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PLC 프로그램 안에서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PLC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쓰비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미쓰비시 PLC의 입력 어드레스 방식은 X라고 하는 걸 씁니다. X00, X01, X02 이런 식으로 X를 붙입니다. X라고 하는 알파벳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출력은 Y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 Y20, Y2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미쓰비시에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지멘스는 지멘스대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방식들은 PLC 메이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되고, LS 한전의 PLC는 이렇게 P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지금 이제 XGK와 XBC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XGI와 XEC 요 모델들은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국제표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력은 %IX 0.0.0 또 0.0.1 이런 식으로 %IX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고, 출력은 %QX 0.0.0 뭐 0.0.1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추후에 어드레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이제 PLC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각 모델별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방식에서 우선은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드레스 방식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지금 XGK라든가 XBC와 같은 이런 방식은 어떤 레더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접점을 그리고 특수한 명령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명령들. 뭐 예를 들어서 뭐 DEC 뭐 어떤 자릿수 이렇게 명령어가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한 줄의 명령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해진 어떤 명령어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요 XGI와 XEC 같은 경우는 보통 펑션이나 펑션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력 파라미터들은 이쪽에, 출력 파라미터들은 이쪽에 연결을 해서 뭐 입력이 어떤 값이 들어올 때 출력이 어떤 값이 나간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펑션이나 펑션 블럭을 사용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요거나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들, 이렇게 이제 특수한 어떤 명령어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하는 PLC 메이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런 펑션이나 펑션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국제 표준. 국제 표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PLC에서 사용한 이런 명령어의 형식을 이 국제 표준을 따르는 다른 PLC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PLC에서 이 이제 국제 표준 우리 IC라고 하는데 이 IC 방식을 따르는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국제 표준을 따르는 IC 방식의 명령어의 펑션 블록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사용 방법을 익혔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 어떤 그 메이커의 고유한 명령어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들은 메이커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좀 차이가 조금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XGI 또는 XEC 이런 모델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국제 표준을 따르는 어떤 펑션이나 펑션 블록 어떤 구조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이런 IX, QX의 이런 어드레스 방식도 마찬가지로 국제 표준에 준하는 그런 방식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XGK라든가 XBC와 같은 이런 방식들은 P라고 하는 이런 접두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런 해당하는 회사의 고유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S 한정 같은 경우는 PLC 프로그램 툴의 이름은 XG5000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레더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 PLC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컴파일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가 위에 있고 하드웨어가 밑에 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PC로 프로그램을 받을 때도 다운로드라고 하기 때문에 자칫 그게 이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라이트 한다, 그냥 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용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PLC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파워나 CPU, 그 다음에 입출력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 이제 IO를 위한 입출력, 사용자가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죠. 이제 PC를 연결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이도 손가락을 딱 눌러서 이렇게 이제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PLC 내부의 상태를 보고 또는 어떤 명령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HMI라고 하는 거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작화 툴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HMI 프로그램이라는 말보다는 작화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구 상자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듯이 이렇게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툴의 이름은 XP 빌더라고 하는 겁니다. XP 빌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작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PLC의 어드레스를 여기에 다 맞춰주는 겁니다. PLC 어드레스를 맞춰주고 다 완성이 되면 이것을 실제 하드웨어에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HMI 터치 패널에 우리가 작성했던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LC하고 이 HMI 터치 패널은 통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더넷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과거에는 뭐 23이나 RS23이나 또는 뭐 422, 485 뭐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더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 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서로 CPU가 이쪽하고 통신을 하면서 PLC의 상태를 여기에 나타내고 또 이쪽에서 입력하는 것들이 PLC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LS 한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XGI 또는 XEC 타입의 PLC에서는 이렇게 IEC 국제 표준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 레더, SFC, ST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라고 하는 것은 레더 다이어그램, SFC는 시퀀스 펑션 차트, 또 ST는 스트럭처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IEC라고 하는 국제 표준 규격의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IEC의 국제 표준 규격이 61131-3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따르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만약에 이런 IEC 국제 표준을 따른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더는 이런 사다리 모양의 이런 접점과 코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SFC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시퀀셜한 그런 플로우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뭐 분기가 되고 액션이 있고 명령이 있고 한 것처럼 이런 구조로 나가는 게 이제 이런 SFC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ST 스트럭처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칼과 유사한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뭐 if, 뭐 else 이런 구문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문들을 사용해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ST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외에도 국제 표준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레더, 그다음에 FBD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IL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션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어셈블리 언어하고 유사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3가지 방식은 이제 그래피컬한 방식, 어떤 기호와 심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고요. 요 밑에 있는 2가지 IL과 ST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 레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PLC 프로그램 방식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각 방식마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어떤 연산에 강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것은 시퀀스에 강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 방식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LS 한전의 PLC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과 또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